그 페이지 수로는 39페이지입니다. 거기 이제 각종 등기에 관한 절차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번 시간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자, 근데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는 이제 특히 이제 시험 문제 한 5년 동안은 계속 나오고 있고, 자, 그 시험 문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용익물권이나 저당권에 대해서는 이제 민법적 공부 좀 하시면서 정리해 두기로 하고, 자, 이 각종 등기에 관한 절차는 우리가 변경, 경정, 말소, 회복, 가등기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가등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말소 등기가 중요하고, 뭐예요? 변경 등기가 중요한데, 가등기는 뭐 기본적인 사항만 좀 보겠습니다. 왜 가등기가 좀 어려워요. 가등기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서 할 때 좀 보도록 하고, 일단 기본적인 절차만 여기서 이제 변경 등기, 기본적인 절차만 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등기부에 자, 뭐가 있고, 이 표제부가 있고, 뭐예요?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을 때, 자, 어디에, 이 지금 뭐예요? 이 표제부에 토지나 건물 등기부 표시사항, 뭐 예컨대 토지는 충청남도 서천군 장읍 옥산이 소재 써 있죠? 지번이 100이라고 1번. 자, 그다음에 지목이 답이라고. 면적이 500제곱미터라고. 자, 이 표시사항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토지가 뭐예요? 바다가 쓰나미 현상에서 완전히 바다가 싹 돼버리면 다 소멸되겠죠? 소멸되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토지나 건물이 뭐가 되는 거? 전부가 소멸되는 거 있죠? 이 전부가 소멸되는 걸 우리가 무슨 등기를 한다고 그러고 멸실 등기 한다고 얘기해요. 멸실 등기. 자, 그다음에 만약에 어디에 갑구나 을구에 갑구에 갑하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원인행위 무효와 취소에 의해서 자, 갑에서 을로 간 이전 등기를 말소한다. 말소 등기하죠? 말소 등기 안 된다. 만약에 뭐예요? 을구의 저당권이 돈을 갚아서 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병 앞으로 돼 있는데 자, 여기다 2번. 자, 을이란 사람이 병한테 돈을 갚아서 1번 저당권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말소 등기 한다는 게 전부를 지워요. 그래서 항상 어디 자, 표제부가 아닌 어디 갑구나 을구의 전부를 뭐 하는 거? 이거 전부를 소멸시키는 거 있죠? 이 전부를 소멸시키는 거. 요 소멸시키. 이게 바로 무슨 등기라는 게 이거. 말소 등기다. 이제 그런 얘기 말소 등기. 자, 근데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의 기재사항 뭐예요? 등기사항에 대해서 전부, 부동산의 전부, 등기사항의 전부. 그죠? 이 권리의 전부. 이것을 없애는 것은 뭐라고? 이거 말소 등기 아니면 멸시 등기예요. 근데 이 등기부 통틀어서 자, 어디하고 어디 이 등기부를 통틀어서 만약에 일부가 불일치하다는 단어가 등장하면 일부가 불일치해요. 일부가 불일치하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이 논이라고 하는 뭐예요? 논이라고 하는 답에다가 집을 짓게 됩니다. 집을 짓게 되면 현재 실체적인 관계는 뭐예요? 내 눈에 뭐예요? 집이 보이니까 이 지목은 뭐가 돼야 돼? 이거 대가 되는데. 그죠? 현재는 대인데 등기부는 뭐예요? 여기 행정구역 소재하고 땅 번호 지번하고 지목 면적 네 가지 중에서 일부 내용만 현재 실체적인 뭐예요? 실체적인 사실관계하고 뭐예요? 이 불일치하다니 불일치. 전부가 불일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부가 불일치하다니. 다른 거 똑같아요. 면적도 같고, 자, 그 행정구역 소재도 같고, 지번도 같다는 얘기예요. 그 이게 일부가 불일치, 이 불일치를 뭐예요? 고친다. 불일치하니까 뭐예요? 고치겠죠? 예, 고치는 게 뭐예요? 고칠경자예요. 고칠경자. 한자로는 뭐예요? 이렇게 고칠경자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고칠경자니까 고치죠? 고친다. 그래서 우리가 변경등기한다. 변경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이 답을 뭐로 고치는 거? 2번 대로 고치는 거. 나머지 다 같고. 이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부동산 표시 변경이다. 그럼 만약에 여기 1번에서 자, 1번에서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2번 이전 등기 을이죠?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어디 살다가 자, 서울에 살다가 만약에 어디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대전으로 이사 왔다. 대전으로. 그러면 자, 2-1번 해갖고 명의자의 표시 변경한다 그랬어요. 아까 뭐 구리에서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지 중에 일부인 주소지 서울만 자, 뭐로 이거 대전으로 바뀌게 되죠. 대전으로. 이게 자, 일부만 지우는 거. 일부가 불일치하고. 왜?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 여기 서울이니까 고쳐야 되겠죠. 이게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이에요. 변경.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변경 등기는 자, 광의의 변경 등기를 협의의 변경하고 뭐예요? 경정으로 나누는데 자, 경자의 위치를 보게 되면 변경은 고칠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사유가 후발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답으로 돼 있는데 집을 져서 후발적으로 그 뒤에 사유가 생겨갖고 대로 고친다는 게 후발적이에요. 근데 경정은 이 경정 등기는 경자가 앞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등기부 쓸 때 잘못 쓴 거야. 원래 대인데 답으로 잘못 썼다. 그 얘기야 지금.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게 경정. 자, 맨 처음에는 뭐예요? 그 내용이 맞았는데 나중에 사유가 생겨갖고 고치는 걸 우리가 뭐예요?
변경.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변경능기, 이제 경련능기 나오는데, 여기 이제 자, 내용을 보시면 40페이지에 뭐예요? 40페이지에 2번에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이 있고, 거기 3번에 뭐예요?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이 있고, 그 넘겨보시면 권리경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하는데, 자, 등기부 뭐가 있고, 등기부 표제부에 이런 식으로 표제부에, 자, 이렇게 표제부에, 자, 표제부에 요렇게 답을 뭐로 고치는 거, 대로 고치는 거죠. 이 답을 대로 고쳤죠, 대로. 이게 바로 뭐라고? 부동산 무슨 등기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입니다. 부동산 표시 뭐라고? 표시 변경 등기다라고 이제 봐두시면 돼요. 뭐 정확한 절차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제 기본서 할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꼭 암기될 사항은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은 소유자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게 1개월의 의무를 줘줘요. 1개월이 해라는 게. 부동산 등기법에서 1개월에. 1개월에 안 하면 건물은 과태료가 50만 원이었는데 땅은 소관청에서 촉탁 사유가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나 주등기. 이게 2번 이게 언제나 주등기로 해요. 자, 그런 절차적인 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이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자, 이 사람이 주소지 옮겼다 그랬죠? 이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부기 등기로 해요. 그래서 등기 뭐라고? 등기 명인의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가 있다. 이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자, 이것은 소유권자만이 하는 거예요. 명의자만이 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이다. 그다음에 언제나 뭐를 한다고? 언제나 부기 등기 한다. 부기 등기. 자, 이게 중요해요. 다른 제 기본적인 사항보다 이런 공동이냐 단독이냐,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그런 절차적인 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 40페이지에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내용이 있고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거기 두 번째 부동산 소유권의 명의자가 1개월 이내 단독 나오죠. 그다음에 1개월 단독 나오고, 자, 그다음에 그 맨 아래 이제 직권 촉탁인데 등기 실행은 언제나 항상 주등기를 한다 써 있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은 자, 신청 절차가 실행. 그래서 자, 거기 의 밑에 그 등기명인이 단독이다 나오고 맨 아래 언제나 뭘 한다고? 부기 등기한다고 써 있죠. 그런 절차적인 게 중요해요. 네, 그런 건 이제 줄쳐놓고 받으자니까. 근데 권리 변경은 이런 게 권리 변경이에요. 어떤 게 권리 변경이냐면 만약에 뭐예요? 여기 자,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병이라는 사람하고 지상권 등기 한다고 생각해보죠. 지상권 등기. 그러면 1번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요. 나중에 지상권 등기 배우겠지만 항상 뭐예요? 남의 땅을 왜 이용하는지 목적을 꼭 써야 돼요. 나무를 심을 목적이냐, 수목이냐, 아니 뭐예요? 통행이냐, 길 가려고 그러느냐, 자, 이게 그건 지역권 얘기거든. 그러니까 나무를 심느냐, 건물을 소유하느냐. 여러분 이제 뭐 만약에 명절 때 이제 고속도로 가다 보면 뭐 산이나 그 밭이나 전에 보면 이 광고탑 세워져 있죠. 그거 자기 토지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삼성생명, 뭐 현대자동차 막 써 있죠. 그게 뭐 다른 땅에다 지상권을 설정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목적을 꼭 쓰고, 그다음에 뭐예요? 범위를 씁니다. 범위. 자, 범위는 전부냐, 아니면 뭐예요? 일부냐. 이렇게 일부라면 뭐예요? 남쪽 어디 쓰고 있다고? 남쪽 800제곱미터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존속기간을 씁니다. 약정에 의해서 안 써도 되는데 특약하면 써요. 존속기간이 30년입니다. 지료 땅 사용료는 뭐예요? 월 100. 자, 지급 시기는 15일날 주겠다 합니다. 근데 권리자가 누구냐면 을이고 권리자가 병이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지상권자란 이 병이 이사가서 주소지 옮기는 건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고, 권리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 이 등기부에 써 있는 이 권리 내용 중에 일부 누가 하고, 자, 이 지금 을이라고 하는 사람과 병이라는 사람이, 자, 병이 을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존속기간을 처음에 30년 해보니까 나무가 30년은 자라다 만다. 상품 가치가 없더라. 그래서 이 을하고 뭐예요? 을하고 병하고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 이 재계약을 해서 존속기간을 몇 년으로 합니다. 50년 했어요. 자, 그럼 두 사람이 이제 실체적인 관계가 몇 년 됐는데 50년인데 아직 등기부는 뭐예요? 30년이니까 불이치하죠. 그 불이치를 시정하라는 게. 그게 권리 변경이에요. 그럼 두 사람이 재계약했으니까 이거는 공동인청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권리 변경 등기는 뭘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 이것은, 자,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공동을 하라, 아니, 공동으로. 자, 그런데 공동으로 하는데 요 등기 아래, 일단 뭐예요? 요 등기 아래. 일단 요 등기 아래. 자, 이렇게 이제 1-1번에서 부기 등기로 1번 지상권의 무슨 등기를 변경 등기해서 존속기간을 몇 년을 하는 거예요, 이거. 50년. 원인을 재계약입니다. 자, 이 30년 치웁니다. 존속기간. 자, 그래서 이렇게
권리 변경등기는 공동이가 뭐가 원칙인데 부기등기가 원칙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언제 주등기 하느냐 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이렇게 1번에서 자, 1번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4천입니다. 근데 소유권자 갑이 돈이 필요하니까 2번 저당권 등기 병한테 병한테. 자, 얼마? 1억을 빌렸다는 1억. 자, 그러면 다시 돈이 필요하니까 무엇을 이 전세금을 한 1,000만 원을 다시 올린다는 거죠. 1번 전세권 변경 등기에서 얼마로? 자, 5천으로 1,000만 원 올린다. 그런 치자니까. 그러면 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이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자, 1억을 빌려주면서 나름대로는 머리를 굴립니다. 왜? 부동산 시가가 얼마니까? 3억이니까 전세금 1순위가 4천이죠? 2억 6천이죠? 아무리 자, 유찰이 한다해도 자기 1억 원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준다는 그런 계산을 한다니까. 근데 갑자기 1번 변경등기에서 5천으로 1,000만 원 올린 것을 부기등기를 하면 이게 5천이죠?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은 1,000만 원에 생각하지 못한 불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해관계이다. 그럼 이게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이해관계인 병이 있다면 이해관계는 뭐예요? 이해관계는 뭐라고? 승낙서 또는 판결서. 이 판결서를 하게 되면 첨부를 하게 되면 무슨 등기하고 부기등기해요. 인정해 줬으니까. 근데 첨부하지 않으면 뭐라고? 주등기를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를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판결서 앞자 따자니 뭐라고? 이승판이에요. 이승판 업주입니다. 이승판 없으면 주등기.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승판 업주. 한 번만 더 합니다. 이승판 업주. 이렇게 머릿속에 외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변경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등기 명인 이렇게 방금 지었지만 등기 명인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 있고 자, 그다음에 권리 변경이 있는데 이것만 공동이에요. 다른 건 다 이거 단독 신청이고 이것도 단독이에요. 자, 근데 이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예요. 갑구을구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당연히 무슨 부기등기고 이 권리 변경도 뭐가 원칙인데 부기등기 원칙인데 이승판 업주예요. 요런 절차적인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 절차만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경영 등기는 원시적이다라는 거고 절차는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42페이지 말소 등기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말소 등기는 뭐예요? 말소 등기는 아까 전부라 그랬죠? 아까 한번 봤지만 이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소멸하는 거예요. 일부가 불일치하는 것은 변경이고 말소 등기는 뭐라고? 전부다라고 이제 봤어요. 자, 그러면 이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소 등기라는 것은 자, 어디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돈을 갚고 저당권 전부를 하는 거 이거 소멸시키는 거죠? 항상 말소 등기는 전부를 소멸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꽉 머릿속에 전부를 소멸하는 등기다라고 이제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일부가 소멸하는 것은 변경 등기지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말소 등기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이 말소 등기는 뭐예요? 말소 등기는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말소 등기 할 때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이해관계인에 자,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해요? 이거 승낙서나. 자, 승낙서 또는 또는 이 판결서를 판결서를 자,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판결서 첨부하라는 얘기. 근데 우리가 방금 여기 이제 권리 변경 등기를 배울 때는 방금 배울 때는 이승판 업체라 그랬어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으면 주등기 한다 그랬죠? 근데 이 말소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결서를 내야 되지 없으면 등기를 안 받아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이 뭔가 한번 이제 봐보자. 자, 누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렇게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 놓고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제 이 얘기죠.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전 등기 갑. 자, 2번 이전 등기 을. 이렇게 등기 이루어졌어요. 자, 그 원인행위에 절대 무효가 돼서 이 등기 이제 말소시켜야 되는데 발빠르게 을이 을구에 1번 저당권을 설정했더라. 이제 그런 얘기. 저당권 등기 돼 있더라. 그런 얘기 지금.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보자. 그러면 자, 갑이란 사람이 갑이란 사람이 억울해서 소송해서 판결받아서 자, 이렇게 판결받아갖고 무슨 등기를 얘가 등기 안 해주니까 원래 공동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인데 안 해주니까 갑이 판결받아서 이 등기 말소 신청하죠. 그럼 등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등기 말소하려고 그랬더니 얘가 이게 이해관계네요, 병이. 왜? 얘는 얘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그러면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라는 갑 원고야.
이해관계인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뭘 받으라는 게 이거. 승낙서 받으라. 그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병이란 사람이 미쳤지? 승낙서 달라고 그냥 주질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안 주겠죠? 아, 그러면 뭐 소송에서 판결 좀 받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 자, 시험 문제 이렇게 해놨어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무조건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무조건 다 확정 판결이에요. 무조건 다 확정 판결입니다. 그 확정 판결에 의해서 무슨 등기할 때, 자, 이렇게 이 판결에 의해서 이 등기 말소시 있죠? 확정 판결에 말소할 때 있죠? 그럼 판결일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 틀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속아요. 확정 판결 받으면 안 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말소 등기 시에 누가 나오면 이해관계인은 단어가 따라 붙이면 무조건 뭐예요? 이해관계인이 뭐가 필요하다고? 승낙서나 판결서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승낙서 안 주면 다시 뭐예요? 갑은 누구 상대로? 이 병을 상대로 뭐예요? 소송을 해서 뭘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판결서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낙서 또는 뭐예요? 판결서다. 이렇게 봐보자니.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말소 등기 요건, 그래서 뭐예요? 기억, 뭐라고? 등기사항의 전부가 중요하니까 그 기억을 꼭 붙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디귿 누가 이해관계 있을 때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가 꼭 필요하다는지 봐두자니. 그 다음에 그 신청 절차, 이제 절차에 보게 되면, 신청 절차 보게 되면, 신청에 대한 뭐라고? 신청에 대한 절차를 보게 되면, 일단 뭐가 원칙이에요? 신청 절차는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말소 등기는 뭐가 원칙이에요?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공동신청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자, 의무자가 누구냐, 권리자가 누구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런 것도 따지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얘기예요. 한번 맛만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 이렇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갑과 이제 배요.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 그죠?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소유권이 만약에 이렇게 2번 소유권이 뭐 했을 때? 넘겼을 때. 자, 그러면 채무변제에서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누가 권리자냐? 누가 권리자냐? 그러면 갑도 권리자가 될 수 있고 병도 권리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병이 갑한테 돈을 다 주고 사면 갑이 말소해야 될 것이고, 이 병이 갑한테 저당권을 안고 사면 당연히 뭐예요? 병이 말소를 하니까, 자, 누가 갑하고 병하고 말소하는 게 아니라 누가하고 갑이나 을이 말소하든가 병하고 을이 말소하든가, 자,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공동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얘기인데, 뭐 이렇게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공부를 하면 쉬워요. 공부를 안 하면 되게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그거 얘기가 요즘 시험은 그래서 요즘 추세가 뭐냐면 꼭 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 안 하면 여러분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벌써 찍는 속도가 틀립니다.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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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찍어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 찍고 천장을 쳐다보면서 뭐예요? 후후 이렇게 한숨 쉽니다. 또 한 문제 찍고 뭐예요? 또 쳐다보고 후후 이렇게 한숨 쉽니다. 왜 공부 안 했던가? 한심하면서.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시험장 가서 옆에 사람이 만약에 한 문제 찍고 천장 쳐다보면서 뭐 한숨 쉬고 있죠? 그 사람 유심히 쳐다봐야 됩니다. 왜? 내년에 또 만날 사람이니까 꼭 쳐다보시고, 여하튼간에 이 현재 우리 시험은 공부를 안 하면 붙지를 못합니다. 붙지 못하니까 부지런히 보시고 동영상 보시고 또 보고 해야 됩니다. 그 인내 연구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목이 단내가 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절실하지 않으면 못 붙습니다. 그냥 하다가 내년에 해도 되지. 내후년에 이거 아닙니다. 아니니까. 자,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단독 신청입니다. 자, 신청 절차 단독 신청인데, 단독 신청입니다. 자, 공동의 원칙이 이제 뭐예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책에 그 판결에 의한 경우, 보존 등기 있죠? 보존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권리자의 사명으로 소멸하는 경우, 이쪽 나오죠, 이거? 단독 신청이 있다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처분무지 가처분유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 지금 듣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차차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말소 얘기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직권으로도 뭐 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도 등기관이 직권을 말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앞에서 배웠지만 그 관할 위반 등기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방금 배운 거, 거기 수용에 의한 등기 마치고 그 지역권 이외에 각종 권리 말소한다 그랬죠. 그런 곳은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 말소한다라고 그거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 말소 등기할 때 꼭 떠올려야 할 건 전부를 소멸하는 것이다. 전부라는 단어를 꼭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 내 승낙서, 판결서. 이거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 정리 좀 해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자, 그 이 단독 신청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 있죠? 이거 받으셔야 돼요.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 자,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 나중에서 이제 외울 거예요. 자, 뇌물 받은 이중장의 관사를 환수하고 직말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은 자, 앞에서 배웠던 거 관할 위반 등기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가. 아까 있죠? 부동산 일부의 용익 물건이 아닌 저당권 등기해달라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공유지분의 전세권 등기해달라고 한다든가. 농지 전세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그다음에 수용에 의해서 지역권 제외하고 각종 권리 등기관이 뭐한다? 직권 말소한다. 자, 그다음에 거기 말소 등기할 때 아까 말소 등기할 때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 승낙서 있죠? 아까 여기 이 사람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으로 말소하겠다. 요런 거 몇 가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봤다는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나중에 차차 자, 이렇게 꼭 자, 이중장의 관사를 환수하고 직말시켜라.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될 겁니다. 일단 이해만 하고 가자니까.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은, 자, 등기를 실행한 것은 이 말소 등기는 언제나 뭐로 해요? 언제나 주등기로만 합니다. 예외 없어요. 뭘 말소하든 간에 말소 등기는 언제나 뭐로만 해요? 주등기로만 한다라고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 가등기가 나오는데 가등기 기본적인 사항만 보겠습니다. 가등기가 참 어려워요. 이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임시가. 자,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제가 설명할 때, 자, 옛날에 내용을 한번 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내용을 한번 바꿔보니까 여러분이 더 헷갈려 하세요. 더 헷갈려 하시고, 잘 몰라요. 무조건 몰라. 어떤 분은 뭐예요? 가등기 할 때 하도 어려우니까 가등기 할 때 졸아요. 계속 졸다 보니까 한 번도 가등기를 시험 볼 때까지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떤 분이 와서 조용히 어떤 주부님이 물어보세요. 교수님 요번 야간에 야간에 이제 3시간 수업을 하면 몇 번째 가등기를 설명하실 거예요. 해서 제가 시간상으로 한 2번째 정도 시간을 하지 않을까 이제 물어봤더니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한 번도 졸다가 가등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요번에 다시 오전에 수업 들 때 또 졸아갖고 저녁 때 나와서 한번 수업 들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그분이 그 2번째 시간에 야간에 2번째 시간에 8시에 꼭 오시나 한번 관심 있게 봤더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2번째 시간에 가등기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졸으세요. 그래서 그분 한 번도 가등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너무 가슴이 아프다 보니까 가슴이 뭉클할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좀 어려운 얘기니까 쉽게 좀 그 기본적인 사항만 볼 테니까 보자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등기는 등기인데 임시 같죠. 가등기다. 그럼 누가 아저씨 갑이 이렇게 아저씨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카들한테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한테 찍 빌려주면 내가 너한테 집 주겠다는 게. 자,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니까.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험에 꼭 붙어야 돼. 왜? 붙어야지만이 그 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자, 그 시험은 10월달에 있으니까 혹시 이 사람이 계약을 맺으니까 뭘 갖고 있냐면 나중에 장차 뭐 해달라고?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응? 그런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이 청구권은 한마디로 채권이에요. 이 채권을 갖고 있다니. 근데 갑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친척간이니까 갑이 마음이 바뀌어서 병원대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그 부동산 얘가 취득해 가져가니까. 을은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해달라고 할 수도 마땅치 않아요. 왜? 친척간인데 그것도 손해배상해달라고 하기 뭐하고. 그럼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아저씨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저씨가 뭐라고? 미안하다. 술 한잔 먹고 햇소리 했었다. 끝이야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계약을 맺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한테 가지는 그 청구권이라는 게 이걸 좀 보존시켜주자 해서 만든 게 그게 가등기예요. 그래서 1번에서 이렇게 1번. 자, 소유권 보존 등기. 갑. 2번 2번. 장차 뭐 해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자,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이 청구권을 여기서 보존시켜주기 위해서 가등기 제도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게 가등기예요. 자, 그럼 가등기는 항상 나중에 본등기라고 하는 시험에 붙으면 이전 등기라고 하는 본등기라는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청구권을 보존해서 하는 게 가등기다. 그럼 가등기에서 말하는 그 청구권은 그래서 가등기는 못 따면 하는데 청구권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건데
이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왜? 나중에 뭘 해야 되니까.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한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해서 하는 게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그러니까 절대 채권적 청구권이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권적 청구권. 이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뭐가 생긴 거예요? 이미 권리 변동은 생긴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권리 변동이 생기고, 자, 뭘 하기 위해서 자기 뭐예요? 자기 물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청구권은 이제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등기는 장차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한 것이지, 물권 변동이 이미 생긴 것은 뭐예요? 가등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지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청구권이 글자가 세 글자니까 가등기 할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 표제부는 가등기가 안 돼. 항상 가등기는 뭐예요? 갑구을구 권리에, 이 권리의 설정. 그 다음에 이전, 변경. 자, 소멸에 대한 뭐예요? 소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을구에 지상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 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 그 다음에 뭐 여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저당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자, 그 소유권 변경, 저당권 변경, 전세권 변경, 소멸 이런 청구권에 대해서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부 정지조건 청구권. 시기부예요. 또는 정지 조건부. 이 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가 가능해, 이거? 가등기가 가능하다. 시기부 정지조건부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정지조건부예요. 자, 정지 조건부, 조건. 장래 발생할 사실 불확실해. 다 합격하는 건 아니다.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자, 정지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시험에 합격하면 물권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정지조건부 청구권이에요. 근데 시기부, 계약을 맺고, 자, 마지막 잔금, 중도금 잔금은 2018년도 주겠다. 그 2018년도는 오죠? 이게 뭐예요? 시기. 자,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대로 종기라든가 해제 조건부는 가등기 상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해제 조건부는 이미 뭐예요?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기타 장래 확정된 청구권이에요. 기타 장래 뭐예요? 장래. 뭐에 대해 장래 확정될 뭐예요? 확정될 뭐에 대해서 이 청구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가등기 할 수 있다. 그 기타 장래 확정될 청구권이 뭔데? 그 매매 계약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매매 예약을 먼저 했어요. 매매 예약 있죠? 매매 예약 완결권을 뭐 하기 위해서 이 완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도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가등기의 기본 내용을 이제 이해했으면 자, 그 머릿속에 암기해보자. 앞자 한번 따보자는 게 뭐라고? 아하. 이 가등기 하게 되면 가청체입니다. 가청체. 가등기는 청구권이다. 근데 그 청구권은 뭐라고? 채권권이다. 채권권. 그래서 가청체와 권시기는 자, 권시기입니다. 권시기. 가청체와 권시기는 자,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시기부 정지조건부. 기타 장래 확정된 청구권. 가청체와 권시기. 그래서 어느 지역은 뭐예요? 권시기 하잖아요. 권시기. 그래서 권시기. 자, 가청체와 권시기는 자, 그러면 이 소보루빵 싫어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등기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 가등기 의의가 있고, 그래서 거기 니은에 보면 그게 중요하다니. 뭐라고?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 뭐가 아니라고. 물권적 청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 본등기 대상에 부존재하면 뭐예요? 그것도 가등기 대상이 안 돼요. 가등기 대상은 세 가지. 청구권에 등기할 권리, 권시기. 그죠? 그 대상이 아닌 권리는 뭐예요? 보존 등기. 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청구권이 없어요. 청구권이 안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건물에다 뭐예요? 신축 건물 짓고. 응? 자기의 갑이 보존 등기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 중에서 뭐예요? 갑한테 나한테 보존 등기 해달라고. 말이 안 되잖아. 청구권이 안 생긴다니까. 보존 등기는. 그럼 계약을 맺어야지 이전 등기 한다고 하는 거지. 보존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보존 등기 청구권 그런 거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뭐예요? 보존 등기도 어떤 사람이 집 줬는데 나한테 보존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청구권이 있다면 제가 이 짓거리 하겠어요. 전공을 누우면서 뭐 신축 건물 짓는 사람한테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너 나한테 보존 등기 해달라고 막 그러고 다니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보존 등기라는 건 뭐가 없다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보존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가등기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가등기 대상, 가등기에 대한 이전이죠?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이므로, 가등기를 남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전이 가능해요. 자, 이전이 가능한데, 이 가등기 권리 전 등기 있죠? 그래서 가등기 뭐라고? 가등기 뭐예요? 무슨 등기는?
권리 이전 등기는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닌 거 있죠?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닌 건 다 뭐로 해요? 다 부기 등기로 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 뭐로 한다고? 부기 등기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너무 가등기 좀 어려우니까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요 정도만 여러분이 외워도 웬만한 문제는 푼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것만 일단 머릿속에 한번 외워두시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다시 따라해보세요. 가청체와 한 번 더. 가청체와 권식위는 소버릇이 한다. 한 번 더 합니다. 가청체와 권식위는 무엇이 한다고? 소버릇이 한다. 그렇게 외우세요. 그렇게 일단 먼저 외우시면 웬만한 이제 문제는 풀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뭐 이건 기본입니다. 하여튼 이전능기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전능기 앞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하는 건 다 뭐로 한다고 이거 부기등기한다. 네, 그렇게 다 두시면 돼요. 자, 요 가등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가등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두시고 자, 등기법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자, 한 몇 시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